제2회 몽백카페 준결승 2국입니다. 네, 두터운 수예요. 뭐 사실 그곳을 안 둔다고 해서 당장 뭐 큰 수가 있었던 곳은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걱정되는 수가 원래 여기를 안 두면은 이곳을 늘고 만약에 잡으면은 단수 끊고 이제 계속 이제 밀어가는 이런 수단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팩이 받지 않으면은 이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리면서 뭐 이런 데가 뭐 다 선수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중앙 쪽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라고 보입니다. 백도 정수는 이 정도로 하나 받아두는 게 정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백이 중앙을 한 칸 뛰어서 지켰지만 여전히 엷은 자리군요. 이거는 버티는 거네요. 지금 중앙 쪽을 지키는 게 정수로 보이는데 거길 지키면은 너무 뻔하게 지금 백이 둔 자리로 흙이 들어왔을 때 곤란하기 때문에 안성준 6단이 일단 집으로 버티는 수입니다. 가능한 버팀인가요, 근데? 흙은 사실 상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강하게 그냥 좌상기에 백도를 압박했을 때 백이 일단 중앙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좌상기가 지금 사는지가 좀 의문이 네. 됐습니다. 지금 치받은 수도 정말 두기 싫은 수네요. 그렇죠. 중앙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악수인데 글쎄 한성준 6단이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돌과 돌이 이렇게 차단이 돼야 전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끊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뭐 처절하게 버티네요. 네, 좌상기가 백이 살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지금 상변 이 돌이 여기 돌이 여기 단수와 이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살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 선에 차렵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튼튼하네요. 그렇죠. 여기 딱 이 수가 있으니까 이곳은 나갈 곳이 없어요. 네. 치바도도 늘면은 더 이상 진출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좌상기 백대마가 거의 잡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준결승 1국 때도 안성준 6단이 뭐 대마가 그냥 잡히는 돌 같은데 정말 뭐 묘수로 패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바둑이 안 좋아서 결국 패했고요. 지금 이 2국도 아직 끝이 나진 않았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안성준 6단이 뭔가 묘수를 둬야 되는, 그러니까 묘수를 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바둑이 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묘수를 3번 두면 진다라는 네. 격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가 않아요. 자, 그쪽이 다 선수고요. 지금 안성준 6단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따내고 막을 때 흙이 자체로만 보려면 이제 뒤로 이렇게 둬서 살아야 되거든요. 뭐 여기나 여기나 둬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따내는 것이 이제 사활로 볼 때는 선수예요. 치중 들어가면 흙이 못 살아 있어서. 패네요. 네, 지키면은 여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치고 한진 내면 살 수 있다. 이런 수익 게임입니다. 근데 문제가 백이 수가 많다라면은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따내고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여기만 이어도 자체로는 못 살아요. 여기 돌이 오고 단수 치고 한 집 낸다라고 해도 밀고 들어가면은 옥집이 되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이제 상병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여길 들어가고 이것도 해줘야 돼요. 안 두면 이 단수 치고 한 집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자체로 오궁도와 8수, 9수, 10수, 11수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아요. 수상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체로 또 많이 안 좋았는데 뭐 자산기가 잡힌다면은 뭐 사실상 승부는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우변 쪽에서도 손해를 본 상황이고 백이 전체 저형구로 너무 얇아요. 네.
뭔가 100이 버티는 수가 있어야 해설을 계속 해드릴 것 같은데 너무 버티는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를 붙여서 둬야 되는데 그냥 중앙 쪽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뻥 뚫려 있어서 네. 나오면은 몇 수만 늘려도 그렇죠. 상변의 100이 뭐 그렇게 수가 많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체로 돌이 연결을 할 것 같아요. 안성준 6단이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시합이 좀 없었던 관계로 실점 감각이 많이 없어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지금 1곡도 그렇고 2곡도 그렇고 네. 너무 그 의욕만 좀 앞서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무리성이 짙은 게 네. 사실이에요. 이 공식 대국이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이제 안성준 6단 정도면은 지금 국내 랭킹 7위, 그러니까 탑 10 안에 드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조차 이제 국내 시합이 최근에 좀 뭐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시작을 못 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국 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11월 달 10월 정도부터 생각해 보면은 한국 바둑 리그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은 그래도 시합이 있었는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은 시합이 없고요. 세계대회 한 8강 정도나 4강을 올라갔던 선수들은 계속 시합이 있는데 그 전에 탈락을 했던 선수들은 시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준 선수조차도 제가 알아봤을 때는 10월 16일이었나요? 김지석 선수와 국내 시합 본선 둔 게 마지막 시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시합이기 때문에 조금 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강수로 버텨나가고 있는 안성준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뭐 더 이상 돌을 좌상기 돌을 살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좌악기 모양을 최대한대로 키워서 좀 무리성이지만 흙이 뭐 수를 내려올 때 그걸 다 잡으러 가는 그런 작전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연히 정수는 사실 여기로 지금 늘어서 지켜야 되는 곳인데 지금 뭐 이럴 시간이 없죠.
그런데 좌변이 두터운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죠. 지금 뭐 그냥 그물만 살짝 쳐놓고 네. 지금 뭐 다 잡으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버티지 않으면은 역전을 시킬 곳이 아예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상당히 얄미운 타이밍에 물어보네요. 좌변만 생각하면은 여기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데 이제 밀어갔을 때 힘의 뚫리는 차이가 것이 신경이 쓰이고 많고 여기서 이제 늘어서 둔다면은 중앙 쪽에서 그냥 대충만 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늘어서 여기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으로 흙이 트이거든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죠. 뭐 어떻게 반발을 하기에는 여기를 이제 끊고 이곳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연결하면은 자충입니다. 네, 뭐 다 잡히니까 이건 안 됩니다. 뭐 중앙 쪽이 잡히면 좌쪽에 네. 아무리 크게 놔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흙은 또 우하기에 또 어마어마한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좌하기가 다 집이 된다고 해도 집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뭔가 이세돌 구단이 끝내는 수순을 본 것 같아요. 백은 안 이을 수가 없는데요. 뭐 여기 안 이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서 싸워도 사실 흙이 잡을 것 같거든요. 이 백돌이 흙이 그래도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잡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은 이 석점은 지금은 뭐 별게 없어요.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어차피 하변이나 좌변 쪽에 큰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네. 되고요.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근데 그냥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한번 교환하고 이으면은 다 연결이 되면서 깔끔하네요. 네, 중앙 쪽이 다 잡힙니다. 이 수순으로 뭐 사실상 끝이 난 것 같네요.
백이 뭐 굉장히 괴로운 장면입니다. 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거의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깔끔한 수순으로 가려는 것 같죠. 먼저 세 점을 버리기 전에 단수를 쳐놓습니다. 한성준 6단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겠네요. 1국도 그렇고 2국도 그렇고 자신의 바둑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 끌려다니다가 지금 완패를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의 무리성이 보이는 그런 전투를 1국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 흐름이 안 좋은데 뭔가 그 흐름을 역전시키려다가 좀 무리해서 조금 더 손해보고 네. 또 무리해서 또 손해보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흑불계승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번 몽백합대를 계기로 다시 컨디션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바둑도 역시 이세돌 선수의 완승이었는데 조금 어려운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 장면에서 좀 어지러웠던 싸움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패싸움이 정리가 되면서 흑이 상당히 두텁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수순으로 돌아가면은 역시 어깨를 짚어서 뒀던 이런 수들이 좀 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제 네. 두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하변 쪽 공격을 왔는데 좀 뭐 결과적이지만 역시 일단은 정수대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을 봤어요. 네, 흑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전투를 펼쳐 나가면서 네. 역전의 길을 노렸어야 되는데 한성 6단이 너무 의욕이 계속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나가는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차단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철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냥 3-3 정도로 맛을 노려야 되는데 그 철벽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어요. 당연히 흑은 귀로 지키고요. 그러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붙이고 뭐 이렇게 수를 내려고 하는데 너무 두텁다 보니까 수가 나는 형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길 뭐 젖혀도 그냥 두텁게 이제 막아두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변 쪽에 수를 조금 내기 위해서 이런 수들을 뒀는데 이런 수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악수예요. 네. 하변이 이쪽이 뭐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너무 두터워졌죠. 그러니까 우변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수가 나긴 났어요. 근데 나긴 났는데 너무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수가 난 거기 때문에 단수 치고 여기를 이제 따냈으면 살 수는 있거든요. 네. 이제 연결하는 것과 치받고 이제 일선도서 사는 수는 있는데 여기를 후수로 살아도 흑이 중앙 이런 데만 오더라도 여기는 뭐 쉽게 잡을 수 있고 하변 오더라도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그런 흑은 상황이었고요. 선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손해 볼 거 다 손해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자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착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이쪽을 지켰나요? 네, 거기를 이제 지키면서 좀 버텼는데 여기 이제 돌이 오니까 중앙 쪽과 이곳 차단당하는 것 너무 곤란해졌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곳을 붙이면서 이제 나와 끊으면서 뭔가 반전을 노려봤지만 늘고 여기 이제 치중하고 네. 이렇게 있게 되어서는 상변 같은 경우는 이 단수랑 이 찝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고 설령
잡는다고 해도 수상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돼서는 뭐 승부가 돌이 잡혔기 때문에 승부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쪽으로 붙여서 뭐 버티기는 했는데 네. 역시 이세돌 선수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네, 이쪽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하나 이제 젖혀놓고 지금 뒀는데요. 여기 단수 그냥 다 교환해놓고 그냥 여기 따내고 이렇게 이으니까 아주 깔끔했어요. 자체로는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지만 네. 여기 두고 100보다는 흙의 수가 조금 많은가요? 네 여기 두고 이렇게 젖히면은 자체로는 살 수 없지만 자체 50도화이기 때문에 8수 뒷수도 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돌이 잡히면서 뭐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앙 쪽을 최대한 키워나가면서 뭔가 반전을 노렸지만 이세돌 구단의 완벽한 정리로 인해서 승부가 끝이 네, 났습니다. 역시 초반에 이쪽에서 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변 쪽의 전투가 끝이 났을 때까지만 해도 흙이 기분은 좋지만 원래 흙돌이 많았었던 곳이고 네. 백도 그냥 이 정도면 아직 긴바둑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상변 쪽에 이곳을 뭐 어깨 짚고 밀고 올라가면서 상변 쪽을 차단당하면서부터 바둑이 좀 많이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안성준 선수가 너무 좀 강하게만 두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국마저 가져간 이세돌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아주 편안하게 3국 반대쪽 상국이죠. 네. 네, 박영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을 관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 이국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최종국까지 가게 됐는데 내일 바둑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특히 프로들은 바둑을 예상을 할 때 네. 흑과 백은 사실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도 중계를 하면서 백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끝이 났던 게 아니라 1국에서는 박영 구단이 흑으로 완패. 하지만 2국에서는 오늘 정말 완승을 너무나도 거뒀거든요. 완벽한 모습으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백을 가져가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뭐 돌가리기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쪽은 2대 0으로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박영훈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은 최종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내일 낮 1시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